자, 국제뉴스 정리해드릴까요? 황기식의 국제시장,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흰남노 태풍을 이제 먼저 맞은 일본 오키나와, 앞서도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피해가 좀 속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상도 다 이렇게 속보로 많이 나오니까 보셨죠. 네. 그 바람이 심하던데요. 예. 벽돌이 날아다니고 이 달리던 트럭이 넘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초속 40m가 넘는 강풍이라는 것이 어떤 정도인지는 약간 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네네. 그리고 1시간에 61mm 집중 폭우가 내린다는 것도 상당히 큰 위력적인 그 영향을 준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네. 성인 행인이 넘어지더라고요. 예. 가로수도 뽑히고 지금 시시각각으로 피해를 입은, 즉 정전을 사태를 겪은 가구의 수가 달라집니다. 아침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8,000 가구 이상이라고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항공편 결항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260여 편이 결항됐다고 하고, 오키나와는 백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섬들이니까 백길 모두 다 끊기고, 섬과 섬을 잇는 다리도 중요한데 그 통행도 전부 제한시켰습니다. 미리 다 제한시켰더라고요. 예.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시설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됐고, 그리고 하필이면 또 그 선거가 있는데, 그 섬들에도 선거가 있는데 지사선거 사전투표소도 또 폐쇄를 하고, 예. 상점 휴업 같은 것도 좀 하소연하는 게 뼈 아프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또 하는데 다시 또 이것 때 태풍 때문에 휴업을 하게 되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준비는 그런대로 사전 준비는 잘한 것 같았어요. 오키나와 본섬하고 주변 섬에 레벨 4 5단계 중에서 4단계 경보를 내려가지고 준비를 했으니까 주민도 한 30만 명 정도를 미리 대피소에 대피하라는 명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명피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인명피해가 덜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준비를 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1시간에 오키나와 부근에서는요. 1시간에 15km 정도로 태풍이 움직였다고 하니까 그 정도 속도는 비교적 느리게 움직이는 속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느리게 움직여가지고 지금 오키나와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키나와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 지금 태풍의 영향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지금 현재는 오키나와하고 제주도 중간 정도의 흰남노가 북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일본은 이제 오키나와를 벗어나면은 일본 규슈 섬이 되겠죠. 네네. 일본 규슈 남부 지방에 지금 집중적으로 태풍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렇다면은 지도를 보시면은 한반도하고 일본 남부지방하고 중국은 동쪽 연안이 됩니다. 네네. 중국 동쪽 해안에 있는 도시들은 지금 상당히 태풍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은 전부 다 중단시키고, 상하이하고 윈저우 같은 동쪽의 주요 도시들은 지금 오늘은 전부 학교가 다 휴교입니다. 오늘 다 휴교고, 상하이의 지금 보도를 보니까 5만 명이나 되는 경찰을 미리 투입해갖고 태풍에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윈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휴교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상륙은 안 했는데 대만에도 피해를 많이 남겼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만은 약간 운이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만 섬에 직접 상륙한다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살짝 방향을 틀었습니다. 예. 9월 2일부터 영향권에 들었는데 대만 섬으로 계속 북상을 하고 있다가 350km 해상에서 북동쪽, 즉 한반도하고 일본 남부 쪽으로 살짝 방향을 바꾸니까 태풍의 중심권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워낙 강한 태풍이 되니까 중심권에서는 벗어나도 태풍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대만 육상의 태풍 경보는 해제가 됐는데 해상의 태풍 경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계속 해상은 경보를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틀 동안 누적 강수량이 600mm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와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로수가 쓰러지고 자동차 파괴되는 모습도 많이 나왔거든요. 일본만큼 오키나와만큼 8,000 가구하고 30만 명은 아니지만 주민 한 600여 명을 보호소로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비행기하고 여객선도 100여 편 전부 결항하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태풍이 오는데 정전을 입은 가구도 1,600가구나 됩니다. 여기도 다행스럽게 큰 인명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태풍이 약간 살짝 비켜간 효과도 있었겠지만은 대비를 잘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만에서는 지금 언론 보도를 자꾸 살펴보니까 흰남노의 영향도
주요 보도로 나오는데 네. 지금 대만 해협에 상당히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또 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센카쿠 열도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일본의 해양 순찰함이 그쪽에서 그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가 태풍 흰남노를 피해서 대만 해협에 무더기로 피신을 왔다라는 보도를 네. 주요 보도로 하고 있습니다. 무려 8척이나 해양 순찰함이 대만 해협에 피신을 왔다. 이걸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만 네티즌의 반응들 한번 이렇게 보면 흥미롭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방위 협조해준 일본 해경에 감사한다. 뭐라는 그런 반응도 있지만 대만에 온 김에 휴가 내고 관광하라 이런 재밌는 반응도 네. 있고요. 근데 무시할 수 없는 반응도 있는 게 혹시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도 일본처럼 태풍을 피한다는 핑계로 대만 해협에 집결할 수도 있겠네라는 그런 웃지 못할 네. 그런 반응도 아이고. 있습니다. 예. 앞서 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정전 피해가 났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덮어놓고 119나 112로 신고를 하는데 국번 없이 123번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전화번호가. 그런데 이조차도 정전이 되면 그 다음에 뭐 먹통이에요. 그래서 사실 정전 때문에 신고한다고 다른 전화가 진짜 위급한 전화를 못 받을까봐 사실 오늘 굉장히 좀 걱정되는 부분도 그러니까 있다. 저희 계속 강조드리는 네. 게 뭐 정전됐다 이렇게 했을 때 119 이런 데로 신고하지 마시라. 예, 그 말씀 그래요, 당부를 그래요. 지금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흰남노 태풍 먼저 맞은 일본 오키나와하고 이제 대만 상황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흰남노 한반도 통과 시점하고 이동 경로가 국가별 예보가 좀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기상청이 독자 개발한 일기 예보 모델이 있습니다. 한국형 통합 예보 모델 킴이라고 하면 줄여서 KIM, 네네. 코리아 인테그레이티드 모델이 있는데 이걸 기반으로 주로 그 지금 흰남노의 경로를 예측하고 있는데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또 독자적인 모델들이 있습니다. 일기예보라는 모델들. 거기 따라 조금씩 달라요. 이거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우리한테도 잘 알려져 있는데 유럽에서 개발한 유럽 중기 예보 센터가 있거든요. 중기라는 게 미디엄 레인지입니다. 장기, 단기. 예, 중기 예보 센터는 비교적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나라가 하는 게 아니고 34개 회원국이 가입을 해서 국제기구 형태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 중기 예보 센터에서 이 하는 걸 보니까 본부는 영국 레딩시에 있습니다. 네네. 이거 들어가 보니까 한반도 제주 아일랜드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시점을 5일 밤 11시로 보고 있더라고요. 5일 밤 네네. 11시로 보고 있고 그 태풍의 눈이 직접 제주를 관통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미국이 또 개발한 모델이 있습니다. 국제 예보 시스템입니다. GFS인데 국제 예보 시스템을 보니까 조금 달라요. 5일 밤 11시 정도가 아니라 내일 새벽 6일 새벽 한 5시 정도를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만약에 1분, 2분 전 걸 예측을 다시 확인해 본다면 조금 바뀌었을지 네, 모르겠지만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주를 관통한다기보다는 동쪽으로 조금 비껴가지고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그다음 독일은 또 독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델이 있습니다. 독일 기상 예보 모델이 있는데 독일 요 모델에 들어가 봤더니만 6일 새벽 1시 정도를 제주도의 최근접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 모델에 의하면은 동쪽으로 조금 비켜갈 것이 아니라 비교적 제주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 또 기상청 독자 개발한 한국형 통합 예보 모델. 근데 이게 조금씩 처음에는 좀 제각각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네,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미국 정부가 2021 기후 상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구 온난화가 정말 심각하다 이런 보고가 나왔다고요? 우리 방송에서도 지구 온난화 영향이 심각해서 뭐 태풍이나 지진 이런 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흰남노가 이렇게까지 오고 있으니까 방금 드릴 말씀이 상당히 좀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미국의 국립해양대기관리국이 9월 1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 1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하거든요. 네네. 자세하게 발표를 했는데 기후상태 보고서를 보니까 바로 작년이죠. 2021년 거를 분석한 거니까 대기 속의 온실가스 농도, 우리 관심이 있는 온실가스 농도가 작년에 414.7 ppm이니까 관측 이래 최고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네네네. 즉 2020년 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2.3 ppm이라 높아졌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온실가스 농도가. 해수면 높이도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해수면 높이도 역시 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30년 평균 수위하고 비교를 하는데 지난 30년 평균 수위보다 97mm나 높아졌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해양 바다가 함유하는 열 함량도 최고치를 기록했으니까 그렇다면 지구 지표 온도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지구 지표 온도도 지난 30년 평균보다 섭씨 0.28도나 상승을 했습니다. 작은 거 아닙니다. 0.28도면은. 그러면 다음 30년 동안에는 또 그러면 0.3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올라가면은.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열대성 태풍 우리가 관심이 있는 열대성 태풍도 2020년에는 97회나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네. 지난 30년 평균은 87회로 보는 거고요. 97회면은 또한 10번 정도 더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대홍수나 대가뭄, 폭염, 혹한 극단적인 기상 변화를 이런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가 유발하니까요. 네네. 근데 기후 변화는 이번 태풍도 결국 유발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은 수증기가 더 많이 생기니까요. 네. 수증기 더 많이 생기면은 결국은 강한 태풍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대기 중에 이 발표가 상당히 관심이 가는데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2배 증가하면은 이번처럼 강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50% 이상 증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온난화 주범이 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을 일상생활에서부터 줄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셔야 되는 게 한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1위입니다. 네네. OECD 회원 국가 중에서는 5위고 즉 탑 5에 들어가는 온실가스 배출량 국가입니다. 예. 참 이걸 늘 이제 인지는 하고 있는데 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도 한계는 있을 것이고 참 어렵다, 그치? 이번 이제 태풍 사실 지금은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대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일본의 태풍 대비 요령 시민 안내문이 있었다는데 이거 한번 참고해 볼 만하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흰남노가 우리보다 먼저 일본을 강타했기 때문에 NHK 방송에서 한번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번 들어가 봤더니만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좀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1. 미리 준비하라. 즉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 위험 지역에 들어가는 건지를 위험 지역 지도 맵을 체크를 반드시 해봐야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그다음에 방제 굿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제 굿즈 3일분 식량하고 물 같은 것들을 반드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대피소로 옮길 가능성을 생각해서 대피소에는 충전시설 같은 게 늘 부족하니까 30만 명이나 뭐 이렇게 대피하면 어떻게 충전시설이 되겠습니까? 충전기도 미리 준비하고 이 부분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 바람이 혹시 날려가면 흉기가 되는 일상생활의 물건들이 있다. 즉 우산이나 빨래 건조대 같은 그런 것들은 미리 다 들여놔야 된다. 즉 미리 준비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미리 움직여라라는 그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1층에서는 좀 잠을 자지 말고 태풍 기간이라도 2층 이상에서 잠을 자라. 물이 많이 들어오면 가구가 떠다니니까 2층으로 이동하기 어려우니까 미리 움직이는 것이 좋다. 1층에서 사망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라고 그렇게 친절한 그 해석까지 곁들였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리 지켜라. 바깥은 너무 위험하고 실내보다 바깥의 태풍의 사고율이 60% 이상 높기 때문에 외출을 하지 말라라고 딱 이렇게 느낌표 2개를 딱딱딱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근데 진짜 맞는 얘기가 제가 태풍 마이삭 때 하이선 때 기억이 나는 게 정전이 됐는데 유일하게 지금 자기가 쓸 수 있는 게 스마트폰. 그거는 이제 충전을 해놓으면 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송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경보도 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스마트폰 충전해 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다 중요하지만 말이죠. 9665번님이요.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어제부터 직원들 나눠서 24시간씩 비상근무 중입니다. 오늘은 저희 팀이 24시간 태풍 대비 비상근무를 합니다. 부디 아무 탈 없이 이 태풍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파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아지매가 칭찬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럴 때 정말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모쪼록 또 본인의 안전도 지키시면서 좀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이제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고 내일 아침까지는 뭐 태풍이 가장 근접한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학생들은 이미 원격 수업 권고를 내렸죠. 그리고 그 직장에서도 좀 출근 시간을 조금 늦춰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홍보하면 이제 오늘 밤에
자정부터 부산 MBC 뉴스 채널 유튜브를 통해서 태풍 특보를 하니까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무탈하게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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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식 교수였습니다. 예, 오늘 뭐 처음 시작 때부터